예적금은 인플레이션을 해칭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매년 3% 이상 확정적인 구매력 손실에 투자하는 행위다. 그러니까 예적금을 하면 당연히 안정적이죠. 변동성이 없으니까 안정적이지만 실제 물가는 정부에서는 3%라고 하지만 체감상 7%이기 때문에 4%를 복리로 매년 확실하게 손해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면 난 투자를 안 한 거야라고 착각을 하지만 그건 투자를 안 하는 게 아니고 손실이 확정적인 자산에 투자를 하는 행위거든요. 마이클 세일러의 비트코인 담보 대출 전략은 무엇인가요? 비트코인에 관심을 가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스트래티지예요. 지금 이름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에서 스트래티지로 바꿔서 스트래티지라고 하는 이 회사는 전환사채랑 우선주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본인이 갖고 있는 자산을 담보로 거의 0%에 가까운 금리로 이제 대출을 받아가지고 비트코인을 꾸준히 추가를 매수하고 있고 지금 50만 개가 지금 넘어가고 있고 이 회사의 전략을 따라해서 마라 홀딩스라고 하는 비트코인 세계 최대 규모의 채굴 기업도 본인도 채굴을 하면서 또 동시에 시장에서 본인 주식을 바탕으로 대출을 받아가지고 제로 금리에 가깝게 해서 비트코인을 사는 것까지 하면서 많이 모아가고 있고 일본의 메타플래닛이라는 회사도 있고 그 외에 좀 크고 작은 여러 회사들이 이런 지금 비트코인을 대출받아서 사는 전략에 많이 동참을 해가는 상태고요. 이 전략의 핵심은 정말 간단합니다. 그냥 법정통화 가치 하락에 대비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에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하자라는 움직임이고요. 전략을 추진하는 사람들이나 그 회사들은 대부분 다 비트코인이 더 많은 가치를 빨아들일 거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남들이 봤을 때는 무리해 보이는 이런 방식까지 사용하는 것 같아요. 작가님도 담보 대출을 받아 투자하셨다는 배경이 궁금합니다. 우선 제가 무언가를 담보로 잡아서 또는 신용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투자한 이력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코로나 때도 그랬고 그 이후에 금리 인상이 되면서 자산 가치가 많이 떨어졌을 때도 그랬고 이번에 또 가치가 변함이 없이 펀더멘털 훼손 없이 가격이 떨어졌을 때도 저는 좀 그런 식으로 이제 위험하지 않고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하는데요. 원래 돈이 많았던 사람들 말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2015년 2월 달에 입사를 해서 그때 1,500원 가지고 연수원 들어갔거든요. 진짜 딱 그 차비까지 다 쓰고 남은 돈 들고 이제 연수원 들어가서 지금 10년 동안에 그래도 흔히 말하는 경제적인 여유 정도를 이제 만든 상태인데 그냥 저의 소신을 말씀드리면 좋은 자산이 쌀 때 대출을 받아서 투자하는 거는 저는 위험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대신에 그 대출 이자가 낮고 내가 그 대출을 2년, 3년 이상 감당할 수 있을 때만요. 그러니까 평소에 성실히 살았던 사람들이 보통 신용도가 좋으니까 가능한 방법이겠죠. 좋아요. 한 달에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가처분 소득을 내서 100만 원씩 1년에 1,200 10년 1억 2천 대출을 받아서 자산에 투자해도 분명히 노후 준비를 할 수는 있지만 저는 조금 욕심이 많았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부를 늘리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고민했을 때 좋은 자산의 가격이 많이 빠졌을 때 대출을 활용하면 되겠다. 특히 저는 대기업을 다녔으니까 금리도 굉장히 낮았었거든요. 지금 한국에서 부자라고 하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이제 부동산인데 부동산의 갭 투자가 사실상 남의 대출을 활용하는 거고 또 그게 아니어도 현실적으로 지금 20대 30대 청년들이 월에 100만 원 정도 가처분 소득 내기가 서울에서 진짜 어렵고 그 100만 원을 1 년에 1,200만 원씩 10년 1억 2천을 이제 어떤 금융 자산에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레버리지가 없이는 이 자산이 사실은 올라가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게 대출 이야기할 때마다 저는 조심스러운데 그래서 저는 좀 필요했고 공부를 많이 해서 딱 몇 가지 조건들 맞을 때만 저는 하고 있습니다. 네. 자산 형성에 있어서 적절한 대출이 중요한 이유와 필요성은 무엇인가요? 네. 말씀드린 거의 반복이긴 한데요. 월에 100만 원씩 금융자산 적립식 투자해서 30년 40년 뒤에 노후 준비 저는 여전히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쪼끔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고 그리고 정말로 저는 누군가 저한테 목돈을 줄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아니었고 그냥 정확하게 월급만 가지고 이제 해야 됐었는데 월급을 가지고 100% 이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는 내가 원하는 시점에 목표를 이루기는 쉽지가 않겠다. 왜냐면 리스크도 낮으면서 안정적이면서 수익률도 물가 상승률 이상을 내는 투자가 사실 현실적으로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많이 없어요. 왜냐면 시장이 바라보는 건 다 똑같거든요. 강남 아파트 옛날에도 비싸서 못 샀고 지금도 비싸서 못 사는 것처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도 옛날에도 비쌌는데 지금도 비싸거든요. 그래서 그 가격의 왜곡이 발생할 때 그러니까 10년 단위로 우리가 흔히 경제 위기가 온다라고 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럴 때는 꼭
좋은 자산이 있다면 한국 선배님들, 그러니까 자산을 많이 읽으신 선배님들이 했던 것처럼 부동산 대출하듯이 정말 좋은 자산,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조금 좋은 자산 말고 정말 1등 자산이나 ETF나 그리고 펀더멘털이 좋은 자산을 가격이 높을 때 말고 떨어질 때 사는 거는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원래 부자가 아닌 사람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안전한 방법은 사실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전하지 않은 방법, 그러니까 리스크가 있는 방법을 할 때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은 그 리스크를 조금은 낮출 수 있을까? 왜냐면 리스크 하나도 없이 그냥 부자 되게 해 주세요, 이거는 욕심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 이상을 얻어내려면 노력을 많이 하고 플러스 운도 좋아야 되고 위험도 감수를 해야 되는 건데, 저는 제가 직장인이었기 때문에 그냥 대출밖에 없었고, 그럼 그 대출을 언제 활용하는 게 좋냐라고 했을 때 가격이 많이 빠졌을 때, 그럼 그 가격이 많이 빠졌다의 기준이 뭐냐라고 하면 저는 그냥 펀더멘털이 바뀌지 않았을 때 30% 이상 하락이면 전 다 좋은 시점이라고 판단해서, 그 코로나 때는 뭐 나스닥 ETF 같은 거,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것들 위주로 좀 대출을 많이 받아서 샀었고, 그 이후에는 비트코인을 원래 꾸준히 계속 모아가고 있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비트코인이 2천만 원까지 떨어졌을 때,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뭐 넷플릭스도 다 떨어지고 많이 막 떨어졌을 때 제가 고민을 좀 해 봤을 때 '앞으로 세상에서는 어떻게 되는 게 좋을까?' 해 가지고, 그때 제가 팔란티어랑 같이 일을 하고 있어서 팔란티어랑 비트코인 매수하고, 매수하다 보니까 또 쪼끔 더 사고 싶어 가지고 이제 비트코인 더 사기 위해서 대출까지 더 받아 가지고 한 건데, 결론은 그겁니다.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고 싶다면 어느 시점, 그러니까 특정 시점에는 대출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게 아니고 만약에 본인이 대출을 다룰 능력이 없다면 하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라면 끓이는 거랑 똑같아요. 엄마가 저 중학교 때까지 그 가스불 못 만지게 하셨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부터는 불을 가지고 뭐 요리도 해 먹고 라면도 끓여 먹고 하는 것처럼, 저는 원래 부자인 사람 말고 그냥 가난했던 사람이 부자가 되려면 네, 대출은 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건 제 서신입니다. 비트코인 담보대출의 실행 방법은 무엇인가요? 앞서 말씀드린 그 어떤 경제 위기 또는 자산 가격의 하락 때마다 모든 신용대출과 갖고 있는 담보대출을 다 실행해서 여지까지 들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마지막 대출은 개인 지갑에 보관하고 있는 그 비트코인을 담보로 대출받는 거밖에 없었었는데요. 그거 말고 제가 이미 거래소에서 모으고 있었던, 해외 거래소에서 모으고 있던 비트코인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담보로 테더라고 하는 디지털 자산을 한 70K 가까이 왔을 때 대출을 받아 가지고 매수한 거고, 작가님이 근황 물어보셨을 때 뭐 "이 정도 대출 받아 가지고 지금 80K 떨어진 비트코인 담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제가 했던 방식은 거래소에 있는 이미 보관 중인 비트코인을 담보로 이제 테더를 대출 받아 가지고 떨어질 때 비트코인을 샀던 거고요. 그렇게 산 비트코인을 다시 원더케이 하드 월렛이라고 하는 제 개인 지갑으로 넣어 놓으면 거래소가 이제 갑자기 파산하는 그런 리스크를 막을 수가 있거든요. 막는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해칭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래소에 1억을 맡겨 놓고 7천만 원을 빌려 가지고 그 7천만 원을 내가 가져오면 실제 거래소에는 1억과 저의 채무 7천만 원이 있기 때문에 3천만 원이 남는 거고, 그 3천만 원에서 이자가 나가거든요. 대신에 그 이자는 변동이 좀 크기 때문에 그건 좀 주의하시긴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그런 상황이 이번에 조건이 딱 맞아 가지고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2억 조금 넘는 금액을 대략 평균 단가 한 7만 8천 불 정도의 비트코인을 적립식으로 74K까지 떨어질 때까지 매수를 했고, 지금 94K니까 그걸로도 꽤 수익을 냈는데, 저는 당장은 그걸 다시 청산할 생각은 없고요. 일단은 좀 들고 갈 생각이고, 이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도권화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리스크가 있어서 제가 구체적인 거래소는 제 채널에 오시면 제가 말씀드리고, 일단 여기서는 그런 방법도 있었다라는 거 정도만 네,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비트코인 담보대출의 수익은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담보로 빌렸을 때의 이자가 변동은 있지만 과거 1년 기준으로는 평균이 대략 6% 정도, 그러니까 미국 국채 금리를 어느 정도 따라가는 경향이 있어서 저는 그거를 일단은 계산을 했었고, 그리고 향후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계속 낮아지는 부분들 때문에 저는 6% 정도라고 이제 1년 정도 생각을 했고, 예상 수익이라는 건 결국에는 내가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막 대출을 받아서 한 번에 그냥 사는 것보다는 저는 떨어질 때마다 더 낮은 가격에 많이 체결되는 방식으로 좀 미리 걸어 놨었고, 그게 체결된 만큼 저는 이제 수익을 낸 거라서 뭔가 예상 수익을 말씀드리기는 솔직히 조금 어려운데, 충분히 저는 이게 싸다고 판단되는 구간이었고, 그 이유가 105,000달러에서 8만 불까지 떨어진 게 거의 30% 떨어진 건데, 그거보다 아래로 내려가는 거는 저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펀더멘털과 맞지 않다라고 그냥 판단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좀 의사결정을 했었던 것 같아요. 작가님의 예상 수익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수익은 뭐 20% 이상이 나온 상태인데 저는 연말까지 가져갈 생각인 게 1년 동안 해도 이자가 5% 밖에 안 되고 이미 수익 20% 이상을 냈기 때문에 1년 뒤에 가격의 변동이 없다고 하면은 뭐 15% 이상을 가져가는 거고, 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연말까지 15만 불, 20만 불까지도 기대하고 있어 가지고 네, 그냥 그때까지 좀 가져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네. 비트코인 담보대출을 통한 투자와 예적금의 차이는 어떤가요? 이거를 비교하는 게 뭐 적당한지는 모르겠는데요. 일단 저는 예적금은 인플레이션을 해칭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매년 3% 이상 확정적인 구매력 손실에 투자하는 행위다. 그러니까 예적금을 하면 당연히 안정적이죠. 변동성이 없으니까 안정적이지만 실제 물가는 정부에서는 3%라고 하지만 체감상 7%이기 때문에 4%를 복리로 매년 확실하게 손해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면 '난 투자를 안 한 거야.'라고 착각을 하지만 그건 투자를 안 하는 게 아니고 손실이 확정적인 자산에 투자를 하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적금이 물론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도 예적금을 한동안 많이 했었는데 그게 좀 이상하다라는 걸 눈치챈 순간부터 우량 자산을 적립식으로 예적금 모으듯이 이제 했었던 거고요. 이 비트코인 담보대출은 진짜 위험한 투자입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이 거래소나 지갑도 잘 다뤄야 되고요. 또 거래소 파산이라는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두 개 투자를 초보자분이 비교할 건 아닌 것 같고, 초보자분이라면 그냥 비트코인을 적립식으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출 시 리스크와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맡기고 대출을 받아서 투자하는 건 진짜 위험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아무나 하셔도 안 되고, 리스크는 첫 번째로 거래소가 갑자기 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담보대출을 받아서 매수한 비트코인을 제 개인 지갑 원더케이 하드 월렛으로 이동했고요. 그래서 거래소 파산에 대한 리스크를 최대한 해칭했고 그 남은 차익을 가지고 이자를 내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해볼 만한, 비트코인 가격이 낮았을 때 해볼 만한 어떤 그 방법이라고 해서 진행을 한 거고요. 두 번째로 어쨌든 이자가 갑자기 치솟을 수가 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제공하는 대출은 1분 단위, 10분 단위로 이자가 변동이 되기 때문에 갑자기 이자가 너무 많이 치솟아 가지고 내가 갚아야 될 이자가 늘어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리스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부분, 특히 거래소 파산, 옛날에 FTX 거래소가 파산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해야 돼 가지고 저는 웬만한 분들은 하지 않으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 저 같은 경우도 그 말씀드린 대로 다른 나머지 비트코인은 대부분 다 제 원더케이 하드 월렛 지갑에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거는 개인 지갑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